안녕하세요. 행복으로 가는 복지시대 김서영입니다. 40억 아시안들의 축제 2014 인천 아시안게임이 1년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아시안게임과 함께 열리는 또 하나의 축제가 있습니다. 바로 2014 인천 장애인 아시아 경기대회입니다. 이제 정말 1년 남았죠. 내년 10월 18일 개최되는데요. 이번 대회를 준비하고 계신 김성일 인천 장애인 아시아 경기대회 조직위원장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꿈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두 다리로 설 수 없어도, 자유롭게 헤엄칠 수 없어도, 우리는 꿈을 향해 달리고 헤엄칩니다. 수많은 꿈들이 별처럼 빛났던 우리들의 아름다운 도전. 우리들은 달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예, 먼저 복지TV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나누시죠. 네, 안녕하세요. 인천장애인 아시아 경기대 조직위원장 김성일입니다. 이 TV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우리 대회에 대한 준비 사항을 알리게 돼서 그런 기회를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네, 위원장님. 내년에 인천에서 열리는 장애인 아시아 경기대회를 위해서 굉장히 바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대회는 어떤 대회인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열리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2014 인천장애인 아시아 경기대회는 내년도 10월 18일부터 24일까지 일주일간 네. 인천을 비롯한 인근 도시에서 23개 경기장에서 네. 대회를 치르게 됩니다. 총 몇 분 정도 오시나요? 네, 지금 이번 저희들 대회는 42개국에서 네. 선수 4,500명, 네. 임원 1,500명, 합 한 6,000여 명 정도가 이 대회에 참여를 하게 될 거고요. 네. 원래 이 대회는 그 지난 광저우 대회 때보다도 네. 4개 종목을 더해서 23개 종목으로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네. 아마 지금까지 치루었던 어느 대회보다도 네. 최대 그런 대회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4개 종목이 더해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떤 종목들이 더해지나요? 네, 이제 론볼과 네. 그 다음에 스포츠 댄스, 그 다음에 휠체어 럭비, 요트 경기가 이렇게 추가가 돼서 네. 23개 종목이 됩니다. 네, 이 장애인 아시아 경기대회가 내년이면은 11회차를 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장애인 아시아 경기대회, 이 유래와 역사가 참 궁금하거든요. 네, 우리 아시아 경기대회는 원래 1974년도, 지금으로부터 약 한 40년 전이죠.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장애인 한번 대회를 열어보자고 그래가지고 네. 처음에는 아시아 태평양 장애인 경기 연맹을 창설을 해서 네.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1975년 일본 오이타에서 네. 제1회 대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어, 그리고 지난 2002년 부산 아시아 태평양 그 경기 대회를 끝으로 네. 이제 아시아 올림픽 위원회로 통합이 되었어요. 네. 그래서 APC 주관하에 열리는 경기는 지난번 광저우 대회 때 2010년도가 1회 대회고 네. 이제 내년도에 있을 2014년 인천 대회가 APC가 주관하는 두 번째 대회가 되고 네. 아시아 태평양부터 시작하면은 11회째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그 말씀 주신 이 장애인 아시아 경기대회, 이런 그 경기들을 통해서 우리 많은 분들이 장애인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이 커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장애인 스포츠는 언제부터 시작이 됐을까 참 궁금하거든요.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장애인 아시아 경기대회는 사실은 2차 대전 후에 네. 그 전쟁 후유증으로 생겼던 그 상위 용사들을 재활하는 의미에서 영국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네. 1948년도에 스토크 맨더빌 병원에 있는 구트만 박사에 의해서 네. 이제 시작이 되어서 그 당시에는 영국 선수들만을 위한 네. 국내 대회였죠. 네. 그리고 1952년부터 사실은 이제 국제대회로 성격이 돼서 진행되어 오다가 지난 1960년 제17회 로마 올림픽 대회 때부터 정식으로 이제 네. 패럴림픽이 시작이 되었고, 그래서 올림픽이 끝난 이후에 이어서 같은 장소에서
패럴림픽이 네. 열리게 되었죠. 사실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긴 역사를 가지고 시작된 대회인데요. 이 대회에는 어떤 종목들이 자리 잡고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사실은요, 그 경기대회는 일반 대회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네. 뭐 육상이라든가 수영, 사격, 뭐 다 농구 다 그렇죠. 근데 뭐 쉽게 생각해서 농구 같은 경우는 휠체어를 타고 농구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네네. 되고요. 장애인들만을 위한 그 경기가 별도로 되어 있죠. 네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뭐 골볼이라든가 휠체어 댄스 스포츠 네. 뭐 이런 것들은 장애인들만을 위한 그런 그 경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나 실질적으로 경기 종목 수는 일반에 비해서는 조금 적지만은 네. 우리는 각 그 장애 유형에 따른 네. 그런 경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금메달 수가 더 많아요. 뭐 예를 들면은 네. 남자 100m 경기 같으면 일반은 하나밖에 없지만은 예. 우리는 남자 경기 100m에도 뭐 등급에 따라서 아. 뭐 척추 장애들 무슨 또 그냥 절단 장애 네. 이런 등급이 있어가지고 100m만 하더라도 금메달이 여러 개 나와요. 네. 그래서 각각 경기 종목별 이벤트가 상당히 많죠. 와서 보시면은 네. 훨씬 재미있을 겁니다. 네. 이 장애 유형에 따라서 경기가 이렇게 분류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등급별로만 이렇게 분류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건 이제 그 또 장애 유형별로 같이 합니다. 예를 들면 네. 뇌성마비들은 뇌성마비, 무슨 뭐 시각장애는 시각장애 예.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또 등급이 있어요. 네. 어느 정도 장애를 가지고 있느냐. 예를 들어서 뇌성마비 5급하고 뇌성마비 8급하고 같이 시합 붙일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면은 뭐 그럴 때는 5급은 5급끼리, 뭐 6급은 6급끼리 뭐 경기 종목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은 네. 그래서 같은 레벨에 있는 등급 분류자들을 대상으로 경기를 하기 때문에 이벤트도 많고 네. 또 그렇습니다. 아, 정말 종목도 많은 만큼 그 관리하시기도 굉장히 힘드실 것 같은데요. 그만큼 또 비용에 대한 문제들도 그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정말 민감한 문제이잖아요. 그런 부분 좀 애로사항이 있으시면은 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네, 그렇죠. 뭐 하여튼 모든 뭐 운영은 결국은 예산이 크게 이제 네. 작용을 하는데 사실은 지금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검토를 해보면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예산이 좀 많이 들 걸로 지금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관련 부서라든지 정부라든지 네. 국회라든지 지금 다방면으로 지금 이제 읍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아마 네. 이 대회가 중요한 만큼 잘 지원되리라고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4년마다 열리는 이 꿈의 대회, 이 선수들의 기대가 굉장히 남다를 텐데요. 우리 기량을 갈고 닦은 선수들을 한번 저희가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 영상 함께 보실까요? 2010년 광저우 장애인 아시아 경기대회 개최 종목은 19개였던 데 반해 이번 2014 인천 장애인 아시아 경기대회에는 4종목이 더 늘어났는데요. 더욱더 다양한 분야에서 선수들의 기량을 뽐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사격, 수영, 펜싱, 사이클, 골볼, 휠체어 럭비 등 참가 선수단이나 대회 규모 면에서 역대 최대로 치러질 계획에 있다고 하네요. 이번 2014 인천 아시아 장애인 경기대회는 인천 아시아 경기대회의 선수촌 시설을 활용하게 되며 선수촌과 경기장 사이에 편안하고 신속한 이동을 위해 장애인 전용 셔틀버스, 자가용 등을 집중적으로 배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42개 참가국의 다양성을 반영한 개회식과 폐회식 행사 준비로 문화 강국임을 강조해 전 세계인의 뜨거운 감동을 한층 끌어올릴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장애인 경기대회는 비장애인 경기대회와는 달리 신체적 장애를 극복하고 불굴의 도전 정신으로 펼쳐지는 그야말로 감동의 드라마요 감동의 축제입니다. 아직 우리 사회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배려가 더욱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사회가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에서 이번 대회를 통해서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불식시키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계기를 마련하는 대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2014 인천 장애인 아시안 게임이 이제 1년여 남짓 남았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함께 화합할 수 있는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천 장애인 아시안 게임 화이팅! 장애인 스포츠가 아닌 일반 스포츠 이벤트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이팅! 정정당당한 스포츠 정신과 함께 자신의 한계를 극복한 멋진 우리 선수들. 이번 2014 인천 장애인 아시아 경기대회 온 국민이 응원하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이렇게 화면을 보니까요, 내년에 열릴 이 대회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정말 멋진 모습 많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가 됩니다. 네. 이 장애인들에게는 이 대회가 어떤 의미일까요? 저희들도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장애인들이 스포츠를 통해서 어떤 그 재활의 어떤 그런 의미를 주었다고 한다면은 네. 이제는 이 경기를 통해서 이 친구들이 어떤 삶에 대한 자신을 갖고 네. 그다음에 어떤 자존심이라든지 이러한 긍정적인 자세를 갖게 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그 장애인 선수가 장애인들이 등록된 인원이 약 한 250만 명이 넘는데요. 네. 그중에 10%는 선천적인 장애고 나머지 90%는 후천적인 장애입니다. 네. 그러니까 중도의 사고라든지 어떤 질병에 의해서 이제 장애를 입게 되는데 이러한 친구들이 어떤 선천적인 장애인보다는 좀 더 정신적인 면에서 더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네. 경향들을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친구들이 스포츠를 통해서 이제 장애를 받아들이고 이 장애 가운데서도 나도 내 인생을 꾸려나갈 수 있다. 멋있게 해나갈 수 있다. 그런 자신감을 부여주는 걸 많이 보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장애인 스포츠가 그들에게 주는 또 다른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데 큰 그런 그 뜻을 두고 싶습니다. 네. 많은 장애인분들이 스포츠에 같이 참여를 하면서 협동심도 늘어나고 자존감도 늘어나고 그렇죠. 예, 정말 좋은 계기인 것 같습니다. 이 내년에 열리는 이 인천 장애인 아시안 게임이 이제 11회를 맞지만 이번 대회는 또 남다를 것 같아요. 준비하시는 여러 사항들도 남다르시고요. 들어보니까요, 선수촌과 경기장을 새로 다 구축을 하신다는데 어떤 자랑거리가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뭐 인천시에서 지금 이제 특별히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인천 경기대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어서 우리가 열리기 때문에 지금 23개 경기장을 지금 이제 12개는 신축을 하고 네. 나머지 11개는 지금 리모델링해서 지금 거의 다 준공 상태입니다. 내년 6월 이전에는 모든 것이 다 끝날이라고 보는데요. 네. 저도 지금 몇 군데를 실질적으로 가서 보았는데 네.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정말 그런 그 편의시설이라든가 또 관중들에 대한 어떤 배려 뭐 이런 네. 것들이 아주 잘 지금 건축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어느 때보다도 정말 좀 멋진 그런 때가 될 걸로 네. 저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올림픽 대회나 정말 세계적으로 큰 대회들을 보면 이 개회식과 폐회식의 그 무대가 정말 웅장하고 정말 기대가 되는 무대인데요. 박할린 감독을 영입하신 일에 대해서 좀 에피소드가 있으시거나 아니면 어떤 점들을 좀 자랑할 만하다 하시는 점들이 있으시면 말씀을 좀 주시겠어요? 네, 이제 원래 지금까지 그 역대 올림픽의 개막식이나 폐막식을 보면은 네. 그 당시 그 나라의 유명한 뭐 영화 감독이라든지 네. 뭐 이런 분들이 주로 총감독을 많이 했었어요. 저희들도 어느 분을 이제 모실까 하고 네. 이렇게 물론 자문위원들을 구성을 해서 많이 이제 검토를 했는데 우리는 좀 더 다르게 한번 해보자. 네. 물론 영화 감독님들도 잘 하시라고 생각되는데 예를 들어 박할린 씨 같은 분들은 어떤 뮤지컬 쪽이라든가 이런 데 네. 대한 연출 뭐 이런 것들이 특이하게 잘하시잖아요. 네. 또 여성으로서 카리스마도 있고 예. 그래서 박할린 씨를 영입하면은 뭔가 나름대로 특색이 있는 어떤 그런 작품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네. 생각을 했고 또 여러분의 그 후보자들 중에서 특별히 박할린 씨가 한번 정성을 다해서 해보겠노라고 하는 네. 그런 그 확신을 또 저희들에게 주셨어요. 네. 바쁘신 가운데서도 지금 열심히 지금 구상 중에 있고 그건 총감독의 어떤 그 권한이기 때문에 네. 저희들은 뭐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지금 하여튼
작품이 잘 나올 거라고 저는 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정말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이 가슴이 뭉클해지는 그런 개폐회식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대회를 통해서 또 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소통의 기회가 또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위원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예, 저희들이 이번 대회를 주관하면서 또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게 그 부분입니다. 네. 물론 장애인들에게는 자기네들이 극복한 그 모든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장이 되겠지만은 우리 비장애인들은 그 장애인들의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또 반성해보고 네. 우리 스스로 어떤 도전의식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정말 우리 비장애인들이 많이 참관을 하면서 장애인들이 뛰는 모습을, 그 땀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또 배울 게 무엇인가, 네. 또 우리 장애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길은 없을까 하는 그런 교육의 장도 저는 한번 넓혀보고 싶은 게 이번 대회를 개최하는 네. 위원장으로서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아마 참관하시는 분, 또 이런 매체를 통해서 보시는 분들도 그런데 착안을 하시면은 자기 자신의 어떤 앞으로 나가는 삶에 큰 자극제도 되고 네. 또 많은 힘이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걸 네. 통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은 조금 불편할 뿐이지 똑같은 한 사람으로서 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도 우리가 서로 볼 수 있을 것이고 네. 이 길을 통해서 또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런 계기가 되게 지금 만들고 싶은 게 이 대회의 큰 목적입니다. 네. 바라시는 것처럼 이 인식의 개선과 더불어서 서로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대회가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 대회가요, 이 장애인 스포츠는 물론이고 또 장애인 복지 환경 개선에 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장님께서는 의견이 어떠신가요? 네. 우리가 그 부분에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체육시설이라든지, 인천에서 개최하기 때문에 인천을 비롯한 여러 곳에다가 이렇게 체육관이나 모든 운동장을 잘 짓고 있기 때문에 이런 체육시설 면에서는 획기적인 그런 발전이 있을 겁니다. 또한, 우리가 이번 대회를 통해서 네. 정말 장애인 스포츠의 전문적인 그런 인력들을 키워내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많은 경험을 주어서 이 친구들이 이제 국제 무대에 나가서도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그런 장애인 스포츠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역량 있는 그런 친구들을 많이 길러내야 되기 때문에 네. 이번 대회를 통해서 그런 자원들을 발굴을 해서 이렇게 훈련시켜서 내보내면은 어떤 고용적인 측면이나 앞으로 그들의 또 다른 어떤 꿈을 향해서 갈 수 있는 네.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대회는 정말 중요한 대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전문가를 또 발굴해내는 어떤 대회이기도 하지만 또한 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원봉사자분들도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 대회에 자원봉사자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아주 참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이 장애인 대회는 자원봉사자에 달려 있다고 해도 네. 과언이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 런던 올림픽도 가봤는데 네. 정말 많은 장애인들을 위한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네. 저희들도 지금 자원봉사자들을 모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난 네. 9월부터 통역이라든가 이런 전문 분야에 대한 이미 자원봉사자에 대한 구인은 하고 있고요. 네. 저희들 홈페이지라든가 인천시 군구의 자원봉사센터에 문의를 하시면은 네. 자세하게 이렇게 자원봉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람이 참 많아야 되거든요. 네. 또 비장애인 경기와 달리 장애인 경기는 많은 손길을 필요로 합니다. 실체도 믿어준다든가 어떤 이런 여러 가지 분야가 있기 때문에 네. 혹 전문적인 그런 교육이나 이런 게 없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네. 참여하시면은 저희들이 또 자원봉사에 하는 종류에 따라서 특별 교육도 시켜드릴 것이고 네. 그래서 봉사하는데 큰 부족함이 없도록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마음이 중요하죠. 네. 하여튼 자원봉사자들에 의한 아시아 경기대회가 성패가 달려 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많은 지원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처럼 정말 자원봉사를 하고 싶어도 좀 쭈삣쭈삣하면서 아, 내가 자격이 될까라는 분들도 이 방송을 통해서 또 많이 신청을 해주시고 많은 도움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요. 이거 뭐 나이도 크게 관계 없고요. 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네. 연세 많으신 분들도 하실 일이 많으시니까 네네. 난 구경만 하겠다 하지 마시고 직접 네. 참여해 보시면서 또 봉사의 어떤 그런 또 예. 참 보람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예, 정말 뿌듯한 경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님과 이런 대화를 통해서 정말 이 장애인 스포츠에 대해서 그리고 장애인 아시아 게임에 대해서 정말 많은 정보들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이 내년에 열리는 이 대회에 응원을 부탁하는 메시지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네. 아시아 경기대회는 물론 경기를 하는 선수도 중요하지만은 이를 뒷받침해주는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게끔 우리 국민들의 관심 또한 높아질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여기에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들 준비하는 저희들로서는 여러분들의 힘을 믿고 정말 역대 어느 대회보다도 멋진 대회, 감동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서 여러분들한테 선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이렇게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위원장님의 그 열정이 고스란히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 닿아서 많은 분들이 함께 응원을 해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자리 빛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인천 장애인 아시아 경기대회 조직위원회 김성애 위원장님과 함께 내년 10월 개최되는 인천 장애인 아시아 경기대회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복지시대,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